도성의 거대한 성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소년 연호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광활하게 펼쳐진 황룡성의 대지는 일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성벽을 따라 높게 솟은 사신당의 깃발들이 거센 바람에 파닥거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으나 소년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화한 금빛 진기는 그 소음마저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정화시켰습니다. 연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도성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으나 그가 딛는 보법마다 지면에는 황금색 연꽃 형상의 기운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이적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성 안의 공기는 사신당의 거친 원소 기운들로 인해 늘 탁하고 무거웠으나 연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맑고 상쾌한 숲의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수천 명의 관군과 사신당의 정예병들은 무기를 쥔 채 얼어붙은 듯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잔인한 사륙을 경험해온 자들이었으나 소년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신성함 앞에서는 한 마리의 미물처럼 무력해짐을 느꼈습니다. 연호의 손에 들린 기린 황금극은 태양빛을 받아 눈부신 광채를 내뿜고 있었고 창날인 황홍 내부에서는 찬란한 진기가 소용돌이치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박동했습니다. 소년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눈은 오직 도성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사신각의 대전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만악의 근원이자 강호의 질서를 뒤틀어버린 4명의 당주들이 군림하고 있는 권자였습니다. 도성의 거리는 이제 소년을 지켜보러 나온 수만 명의 백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신당의 압제 아래 숨죽이며 살아가던 그들은 삿갓을 쓴 소년의 등 뒤에서 어스레하게 떠오르는 거대한 기린의 환영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신수가 지상에 강림한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으며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진정한 주인이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호가 지나가는 길가에는 병들어 누워있던 노인들이 기적처럼 몸을 일으켜 소년의 뒷모습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울던 아이들은 소년의 진기가 전하는 온화한 기운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호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기운으로 어루만지며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도성의 중심가에 도달했을 때 사방의 지붕 위에서 수백 명의 살수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사신당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흑풍조의 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허공을 가르며 암기와 독침을 연호를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기운이 담긴 암기들이 비처럼 내렸으나 연호는 창을 휘둘러 보지조차 않았습니다. 소년의 전신을 감싸고 있는 황금빛 안개가 거대한 구형의 막을 형성하여 그 모든 공격을 허무하게 튕겨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 대신 맑은 종소리가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고 암기들은 공중에서 가루가 되어 황금빛 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살수들은 자신들의 무공이 근본적으로 차단당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호는 이제 사신각으로 향하는 거대한 대리석 계단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계단의 수는 수백 개에 달했으며 그 꼭대기에는 사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둥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계단마다 사신당의 각 문파를 대표하는 정예 무사들이 겹겹이 층을 이루어 소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동방 청룡당의 무사들은 푸른 뇌전을 검에 실어 위협적인 불꽃을 튀겼고 남방 주작당의 무사들은 불타는 부채를 펼쳐 대기를 달구었습니다. 서방 백호당의 무사들은 거대한 권갑을 맞부딪히며 대지를 진동시켰고 북방 현무당의 무사들은 검은 냉기를 내뿜어 계단 전체를 은백색 서리로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합격술이 천하무적이라 믿으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연호는 천천히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소년의 발바닥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는 순간 도성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충격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대지의 기운을 깨우는 장엄한 부름이었습니다. 연호가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사신당 무사들이 내뿜던 거친 원소의 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힘을 잃고 사그라졌습니다. 푸른 번개는 소년의 황금빛 진기에 흡수되어 온순한 빗줄기가 되었고 타오르던 화염은 시원한 바람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백호의 권풍은 부드러운 안개가 되어 흩어졌으며 현무의 냉기는 따스한 봄볕에 녹아내렸습니다. 무사들은 자신들의 몸이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바닥으로 엎드려지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연호는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소년의 등 뒤로는 백성들이 하나둘씩 계단 아래에 모여들어 이 역사적인 광경을 증언했습니다. 소년의 손에 든 황금극은 이제 태양보다 더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며 사신각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계단의 중간쯤 다다랐을 때 사신당의 4명의 수호 장군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당주들 바로 아래의 고수들로 각 원소의 극위에 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걸고 연호를 향해 최후의 합격수를 펼쳤습니다. 4가지 색의 기운이 하나로 뭉쳐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그 중심에 선 연호는 금방이라도 지워질 듯 희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호는 창대를 가로로 쥐고 가슴 앞으로 가볍게 당겼습니다. 소년의 단전에서 시작된 황금빛 파동이 창신을 타고 흘러나와 거대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신의 소용돌이는 기린의 중화력에 닿는 순간 거짓말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수호 장군들은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공력이 단 한 번의 파동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연호는 그들을 베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 끝으로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짚어 그들이 지닌 파괴적인 기운의 근원을 잠시 잠재웠을 뿐입니다. 장군들은 힘없이 무릎을 꿇으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호는 이제 사신각의 거대한 정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정문은 만년 흑철로 만들어져 수만 명의 군사가 밀어붙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했습니다. 연호는 창 끝을 문중앙에 대고 지그시 힘을 주었습니다. 소년의 몸을 타고 흐르는 황금빛 진기가 창날을 통해 문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칠흑 같던 흑철 무늬로 황금색 혈관 같은 무늬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잠시 후 거대한 소리와 함께 문이 양옆으로 열렸습니다. 정각 내부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연호가 발을 들이자마자 벽면에 걸린 수천 개의 촛불이 일제히 황금빛으로 변하며 실내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대전의 가장 높은 곳에는 4개의 화려한 옥자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 사신당주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청룡 당주는 푸른 비단 옷을 입고 번개의 불꽃이 튀는 보검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주작 당주는 붉은 깃털 장식이 달린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연호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백호 당주는 거친 호랑이 가죽을 어깨에 걸치고 무쇠처럼 단단한 근육을 드러내며 살기를 뿜어냈고 현무 당주는 검은 비단 옷을 겹겹이 입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운을 전신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 아래 있던 도성에 이토록 강력한 기운을 지닌 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연호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대전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소년의 삿갓 아래로 보이는 눈동자는 이제 황금빛 별들이 소용돌이치는 깊은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연호는 황금극을 바닥에 꽂으며
대전 전체를 울리는 장엄한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각의 기둥들이 소년의 기운에 공명하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고 벽면에 그려진 사신의 벽화들은 기린의 위험 앞에 빛을 잃고 발해갔습니다. 연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미 사방의 당주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무력이 아니라 천명을 받든 신수의 현신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이었습니다. 당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대전 내부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으나 연호의 주변은 오히려 따스한 봄날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호는 사부님이 멸문당하던 그 밤에 남기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것을 품어안는 포용에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그 가르침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소년의 손안에서 기분 좋게 진동하는 황금극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심판의 저울이었습니다. 연호는 창날을 낮게 깔며 대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소년의 등 뒤로는 거대한 기린의 환영이 실체화되어 대전의 천장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황금색 갈기를 휘날리는 신수의 포효가 도성 전체를 진동시켰고 그 소리에 맞춰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잃어버렸던 용기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백호 당주였습니다. 그는 산맥을 뒤흔드는 괴성을 지르며 단숨에 연호의 머리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의 권갑에서는 백색의 충격파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호는 창대를 머리 위로 가볍게 회전시켜 그 파괴적인 힘을 공중에 갈무리했습니다. 거칠게 날뛰던 권풍은 황금빛 소용돌이에 휘말려 부드러운 바람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백호당주는 자신의 전력을 다한 일격이 허무하게 사라지자 경악하며 착지했습니다. 이어 청룡당주의 보검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연호의 심장을 노리고 날아왔습니다. 푸른 번개가 검신을 따라 소용돌이치며 대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으나 연호는 창날로 그 검끝을 정확히 맞받았습니다. 금소금 대신 장엄한 공명이 대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청룡당주의 뇌전은 황옥 창날에 닿는 순간 황금빛으로 정화되어 오히려 연호의 기운을 보태주었습니다. 청룡당주는 자신의 내공이 거꾸로 흡수되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주작당주가 부채를 휘둘러 수만 개의 불꽃 나비를 소환했고 현무당주가 대검을 휘둘러 바닥을 검은 얼음으로 뒤덮었습니다. 열기와 냉기가 교차하며 연호를 압박해 왔으나 소년은 창을 지면에 강하게 꽂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발치에서 찬란한 오색의 광환이 퍼져나가며 화염을 끄고 얼음을 녹였습니다. 사신당주들은 자신들의 근원적인 힘이 기린의 중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연호는 이제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창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자 대전 내부의 모든 빛이 창날 끝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황옥 창날은 이제 눈을 멀게 할 만큼 찬란한 금빛 성광을 내뿜으며 신성한 위엄을 발산했습니다. 연호가 창을 한 바퀴 크게 돌리자 도성 전체가 황금빛 안개에 휩싸였고 사신각의 지붕 위로 거대한 오색 구름이 모여들었습니다. 결전의 정점에서 연호는 사부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소년의 기운은 이제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신격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사신당주들은 그 아름답고도 무서운 광경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성의 백성들은 사신각 위로 솟구치는 찬란한 빛의 기둥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신당의 깃발들은 모두 불타 없어졌고 그
그 자리에 기린의 문양이 새겨진 황금빛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는 창을 거두고 대전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소년의 발걸음마다 도성의 대지는 황금색으로 물들었고 그 위로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며 기린의 포효는 영원히 강호의 정의를 수호할 것이었습니다.